안녕하십니까. 제 3주차 여러분과 만나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박혜진입니다. 제 3강 세 번째 인간관계 형성과 발달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자기 개방입니다. 참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또 만나겠지요. 또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얼굴을 보지 않은 이상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만 하고 있어서 우선은 관계에 대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심리 테스트를 제가 한번 넣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또 25분 동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모지에다가 아니면 뭐 지금 노트에다가 적으셔도 되고요. 자기가 성취했으면 하는 자신의 소원 한 가지 적으시고, 내가 가장 화날 때, 또 나의 별명, 지금 떠오르는 단어, 내가 가장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집에 혼자 있을 때 나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해서 조금 적어 볼게요. 왜냐면 여기 셋째 주 3강의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자기 개방이에요. 자기 개방, 난 어떤 사람이야? 어떨 거야? 라고 해서 우선 좀 적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멈춰 주셨다가 뭐 다음에 우리가 4월 달에는 만날 수 있겠지요. 그때 이렇게 다시 뭐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복이란 삶의 목표이며 삶의 모든 몸짓은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 전공자로서 항상 이렇게 PPT마다 중간중간에 이런 의미 있는 글이 넣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한 이때마다 좀씩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의 자기개방, 자기개방의 개념과 효과인데요. 자기개방, 참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봄, 여름, 가을 중에 가을이 좋아요. 뭐 그 이유는 어때요? 나는 음식 뭐뭐를 좋아해요. 이게 다 자기 개방이에요. 나는 또 뭐 화가 나는 사람은 싫어요. 뭐 이것 또한 자기 개방입니다. 자, 자기 개방의 개념은 정보 수집과 관계 촉진을 통해 나를 남에게 알리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증진시켜 더욱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기 개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심화에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신뢰감을 증진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개 있죠.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감은 다시 자기 개방을 보다 촉진적인 효과를 지니고 좀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서로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나만 그래? 아닌 거 너도 그래? 그래서 서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개방성과 신뢰가 높아지게 되어 대인 관계가 보다 심화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개방의 효과입니다. 자기 개방은 상호 이해의 깊이를 증진함으로써 인간관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PT에 보시면 자기 이해되고 에너지 증진되고 감정 정화되고 의사소통 증진되고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상담의 첫 번째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그 다음 그렇구나, 자기 수용, 그 다음에 타인 이해, 너도 그렇냐, 타인 수용, 너도 그럴 수 있었구나.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살펴보면 자기 개방의 효과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매우 모범적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을 경우에 거절이나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자신을 초라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모른다면 어떻게 그의 진정으로 친해질 수 있겠는가?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나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자기 개방은 상호 이해 깊이를 증진함으로써 인간관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고 선물해 주면 어떡할까요? 그 상대방이 모르겠죠. 그래서 나는 과일 중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정보를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관계가 좋으면 복숭아를 선물해 주지 않겠죠. 근데 싫으면 설마 사다 줄까요? 그래서 자기 개방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이해 증진.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거나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둘씩 이야기하다 보면 차츰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어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자기 개방을 많이 하게 되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친근감이 생기게 되고 서로가 자기 개방을 많이 하게 되어 공감대가 확대되면 조금씩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줄고 친밀감이 커지게 됩니다. 셋째, 의사소통이 증진됩니다. 자기 개방은 또 다른 자기 개방을 낳습니다. 나의 자기 개방은 상대방의 자기 개방을 가능하게 하고 또 상대방의 자기 개방은 나의 또 다른 자기 개방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자기 개방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는 감정을 정화한다입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한 일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심리적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 자기 개방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 줄어들거나 마음이 후련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 후련한 것은 바로 감정 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어려운 감정적인 내용일수록 자기 개방이 갖는 감정 정화의 효과는 큽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가슴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가슴을 털어놓고 대상을 찾고 자기 개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가 증진됩니다. 무엇인가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숨긴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소모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추었던 비밀을 진솔하게 개방한다면 그동안 가두어져 사용되지 못하고 억제된 에너지가 힘을 얻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것을 가족에게 숨기느라 힘들어하던 직장인이 그러한 사실을 털어놓고 나서 에너지의 충전이나 새롭게 느끼는 기운을 바로 자기 개방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심리 검사도 있는데요. 자기 공개의 모형에서 조에리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창은 어떤 모습일지 말하기, 자기 개방 듣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00페이지에 있는데 나의 마음의 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일, 즉 말하기, 그러니까 신뢰 노출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점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아는 일, 듣기, 존중, 수용 역시 중요합니다. 타인은 나를 비춰주는 사회적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반응 속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대한 나의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자기 이해가 깊어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조절 능력이 커집니다. 말하기, 신뢰 노출이라는 자기 개방과 듣기, 존중 수용이라는 피드백의 측면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조회리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101페이지에 나의 대화 스타일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검사를 우선 실시할 건데요. 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블로그로 올리든지 책을 사서 보면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고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스타일 강점과 약점인데요.
제가 만약에 요거에 심리검사 부분이 없으면 이거는 제가 브로그로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 스타일별 강점과 약점입니다. 조회일의 마음의 창은 공개적 영역, 맹목적, 숨겨진 영역, 미지 영역 등 네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시면 있죠. 공개적 영역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진 나에 관한 정보. 두 번째, 맹목적 영역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에 관한 정보. 숨겨진 영역,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 4번, 미지의 영역,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아내지 못하는 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이해, 자기 개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심리 검사를 해보시고 나는 어떤 창으로 세상을 보는지도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창 모양이 다릅니다. 각 개인이 나타내는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일, 즉 말하기, 자기 개방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아서 피드백에 따라 마음의 창을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심리 검사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이전에 조금 더 넓고 크게 보기 위해서 다 예비 간호사 분들입니다. 그러면 몸이 아프고 막 짜증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여러분들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남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조금 도움받고자 이 책에 있는 심리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거북형 미지 영역이 가장 넓죠. 보시면 인간관계에 소극적이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에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 미지의 영역은 줄이고 공개적 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시면 거북형 그림 보이시죠? 자신과 남이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작죠 보면. 그래서 좀 넓혀였으면 좋겠고요. 둘째, 올빼미형은 숨겨진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이에요. 타인에 대해 수용적이고 소욱이 깊고 신중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으로 자기 개방을 통해 다른 사람과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교류가 필요합니다. 자, 셋째, 황소형, 맹목적 영역으로 가장 넓은 사람입니다. 기분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지니고 있으며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하여 때로는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 유리창형으로 공개적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입니다. 대체로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고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친밀감을 주어 인기가 많고 그러나 지나치게 공개적 영역이 넓은 사람은 말이 많고 주책스러우며 경박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유형으로 대화 방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친구도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교수님들이 105페이지에 성격 검사 기질 테스트 하고 아마 당신의 웃음 지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가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만나면 지금 할 얘기도 많고 할 게 많은데 우선은 자기 개방, 자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영역인데요. 요거는 다음에 자기 평가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 심리 검사는 넘어가고요. 이걸 빼지 못했네요, 제가. 아이고. 도형으로 알아보는 나. 도형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선 자기가 보시면 세모인지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자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형을 보고 나와 가장 비슷하게 생각되는 것을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고르기 힘들다면 첫눈에 끌리는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저는 원이에요. 원. 여러분들도 이게 조금 박스가 깨졌네요. 당신은 어느 유형입니까? 1번 박스, 2번 직사각형, 3번 삼각형, 4번 원, 5번 지그재그입니다. 자, 결과 분석은 1번에 자기를 대표하는 숫자가 있죠. 아까 1번 박스, 2번 직사각형, 3번 세모, 4번 원, 5번 지그재그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1번 박스형 어떨까요? 항상 긍정과 부정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MBTI나 애니어그램을 할 때 보면 항상 두 개는 공존하고 있어서 아, 이렇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박스형 긍정적이면 뭐 똑같죠? 체계적인데 부정적인 깐깐하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아우 저 사람 꼼꼼하네.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아우 저를 트집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직업은 회계사, 공무원, 행정가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은행원, 교사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직사각형, 직사각형 세로로 길죠. 과도기, 혼란스럽다, 열정적이다, 자부심이 낮다. 신임 사장, 뭐 신임 사원 쪽 있죠. 대담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삼각형 리더십이 있다, 자기중심적이다, 뭐 목표에 집중한다, 지나치게 말이 많다, 결정력이 있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활동적 좀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와, 자 활동적이다. 하지만 나랑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자 너무 저돌적이다. 그 똑같은 말을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긍정을 선택하도록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이 아니라 아픈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엄청 날카롭고 진짜 핵폭탄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강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흔들려요. 힘들고. 근데 우린 다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의 방패를 요번 1학년 1학기 때 만든다고 생각하셔서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원이에요. 저 다정다감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사적이에요. 그리고 남을 잘 보살피고 감정적이에요. 그 설득력이 있고 교묘하다, 정이 많다, 수다스럽다, 관대하다, 자기 비판적이다, 안정적이다, 정치에 무관하다, 사려 깊다, 우유부단하다. 뭐 그러니까 긍정으로 보든 부정으로 보든 그거는 본인 선택이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긍정을 선택하는 걸로. 직업 유형 보면 어때요? 비서, 상담자, 정신건강 전문가, 간호사. 아, 우리 1학년들은 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원, 의사주부, 교사, 트레이너, 판매원, 뭐 인력 양성 전문가, 컨설턴트 뭐 이렇게 있죠. 원이 조금 많으면 둥글둥글 갈 수 있겠네요. 보니까. 자, 지그재그는 창조적, 뭐 질서가 없다. 뭐 의욕이 넘친다, 열정이 지나친다, 재치가 있다, 행동이 튄다. 전략기획자, 연기자, 뭐 대학 교수, 뭐 공인중개사 있죠. 그래서 5개 다 나의 약간씩은 성격이나 기질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이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유형들은 어떻게 변신할까요? 네. 박스 비조직적, 혼란, 예민, 건망증, 엉뚱, 우유부단, 불면증, 과도한 해동, 유동적. 박스는 느낌이 어때요? 정확하죠. 네모나고. 자, 직사각형 혼란, 자존감이 낮아짐, 감정기복, 변덕, 돌발, 잘속음. 직사각형. 삼각형 광적이고 화내고 단정 짓지 못하고 위선, 급함, 욕도 하나 봐요. 삼각형. 자주 아픔, 친구나 가족을 멀리하는 거죠. 삼각형. 원형 갑자기 화, 꾹 말함 안 합니다. 관계에 소홀해지고 자신에게 몰두하고 낮에 피로감, 사교 모임 취소하고 문 닫음. 그리고 지각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변신하는 행동 패턴이겠죠. 지그재그 침울하고 이해하기 귀찮음, 유머 없어지고 부정적 태도, 거친 행동, 식용 없음, TV 많이 봄, 혼자 있고 싶어함. 그렇네요. 자, 유형별 특징. 이제 아까 말 어떤 스타일이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다. 그리고 유형별 특징. 박스형입니다.
박스형 어때요?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풍부하고 분석적이고 완전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논리적이고 어때요? 주로 쓰는 언어, 마감 기한, 분배하다, 정책, 효율성, 아이고 있다 분석이죠. 그리고 보수적 옷차림, 짧은 헤어 스타일 뭐 이렇게 있고 장식 없기 순수함, 검정 회색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배터리가 체크해야 되겠죠. 자, 이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외모는 장식 없이 순수함, 감정, 회색, 갈색 선호, 마른 체형입니다. 자, 사무실 분위기는 어떨까요? 모든 필기 도구는 갖추고 있다. 컴퓨터도 있고, 바른 자세, 감정, 무표정, 불안한 웃음, 뭐 여러 가지 정확한 의사 표현이 있고요. 습관은 규칙적인 일과 메모, 민첩성, 계획성, 정확성, 수직과 또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고르신 분. 과도기 열정적, 불확실한, 그리고 엉뚱한, 변화가 많고 수염을 기른다. 특이한 옷차림, 극단적이고 평범하지 않다. 예술하는 느낌도 있네요.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 어수선하다. 다른 사람 사무실을 모방한다. 그리고 서투름, 신경질적이거나 낄낄대고 웃거나 돌출 행동, 뭐 이렇게 습관, 건망증, 느리거나 빠르고 어려운 문제 회피, 다양한 행동 말하기입니다. 자, 삼각형, 체계적 꼼꼼함, 풍부한 지식, 분석적 단호함, 끈기 인내심, 논리적인 마감 기한, 분배하다, 뭐 분석 해냈다, 보수적 옷차림, 그리고 장식 없는 순수함, 갈색 선호, 마른 체형이고요. 분위기는 상패등 업적, 지위 상징, 침착함, 자신감, 집중력, 다분 입술, 힘찬 목소리, 큰 동작입니다. 그리고 참견하기, 게임 매니아, 먼저 도착, 농담하기, 힘찬 악수, 열심히 일하고 놀기. 자, 원, 다정당함, 보살핌, 설득력, 감성, 관대함, 배려심. 사랑스러운, 본능적인 편안함, 별로 감정 문제 언제 없어. 편한 스타일, 타이라저고 젊어 보이고. 저는 여자죠. 뚱뚱한 체형은 아니지만 뭐 여성스럽고 유행을 따라합니다. 집처럼 편안한 분이고 화분이 많아요. 맞아요. 화분이 많습니다. 편안한 미소, 시선, 부드러운 목소리, 수다, 과도한 접촉 매력적이고 느긋함, 참여자, 지저분하고 훌륭한 요리사, 애국심이 많고 사교적입니다. 자, 지그재그 마지막 창의적, 개념적, 미래 직관적, 의욕적 재치, 성적 매력도 있고요. 주로 쓰는 게 경험, 도전, 창조, 발전, 상상, 시작이다. 그리고 남자, 여자 있죠. 옷차림, 예술적 기질로 화려하거나입니다. 지그재그는 지저분하거나 사무실 분위기가 아무거나 없거나 화려하거나 그리고 유형별은 성적인 행동, 독특한 버릇, 넘치는 에너지, 습관, 자연스러움, 반항적, 홀로 작업하고 분위기 메이커, 변덕스럽습니다. 자, 가장 편할 때 자기 스타일 자기가 한번 보시고 어떤지 요거까지 할게요. 박스형,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흔쾌히 응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감정적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하고 경제적이고 박스형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성과에 대해 주위 사람은 인정받을 때 좋아한답니다. 박스형 편안할 때 그러니까 뭔가 성취 욕구가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직사각형 새로운 거 배울 때 자신의 변화에 기분이 좋을 때,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때, 탐구할 자유, 경제적 안정,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정신적 건강,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아껴주고 변화를 허용하고 미래가 전반적으로 희망적일 때입니다. 삼각형, 어떤 상을 통제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삼각형 약간 대장, 리더 같은 거예요. 대표자로 있을 때, 의지할 때, 해결할 때, 위치할 때, 조정할 때, 의견 따를 때, 구성원일 때, 인정받을 때, 존경받을 때. 그래서 삼각형은 약간 CEO 오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형, 가정이나 직장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많은 친구나 친척들과 친할 때, 세상이 평화로울 때, 범죄율과 실업률이 낮을 때, 상사가 공정하고 운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고등학교 동창회 다가올 때, 크리스마스 줄 선물 때, 휴일에 가족이 모두 집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형입니다. 마지막 지그재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을 때, 사람이 아이디어를 잘 받아줄 때,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관계 맺을 때,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새롭게 도전한 일이 생겼을 때, 총명함과 창의성이 인정받을 때, 자극받는 일이 많을 때, 혼자서 생각하고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할 때, 세계 지도자들의 미래의 행보를 애워낼 때, 미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때, 현란하고 인상적인 공연을 하고 있는 자신을 흠모하는 고객이 있을 때, 약간 지그재는 연예인이나 예술가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도용이긴 한데, 저 사람이 어떻겠구나라는 거를 빨리 여러분들은 감지하셔서, 만약에 뭐 박스형 1번 남자의 그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원리 원칙이에요. 규칙적이고. 그래서 룰대로 하지만 최대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스타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차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조별로 행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도 혼자 막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린대 간호학과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지금 저는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많이 오셨어요. 지방에서 많이 도와주러 간호사 의사분들 많이 와서 이 또한 우리의 자부심이고 저 또한 설린대 간호학과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일이 많고 여러분 또한 저에 있는 거를 많이 가져가셔서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 심리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는데요. 지금 이 한 권으로 우리가 세 교수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 박혜진은 항상 강의 마지막입니다. 강의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러 가지 혹시나 교수님들끼리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시 같은 경우도 혹시나 뭐 세 명 교수가 똑같이 읽어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곧 4주차에는 얼굴을 보면서 나눴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